잠 못 드는 밤 혹시 뒤척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속 주인공 감태가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감태요? 네네. 김이나 미역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던데 바다의 산삼, 심지어 바다의 선물 이렇게도 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주목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오늘 이 감태에 대한 여러 자료들, 특허 정보도 있고 또 과학 연구 논문, 실제 활용법이나 주의점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감태가 정확히 어떤 해조류인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성분, 예를 들면 디에콜이나 후코이단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수면 개선 효과를 포함해서요.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들이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오, 과학적인 근거까지요?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 섭취할 때 혹시 조심해야 할 점은 없는지, 이런 실질적인 정보까지 균형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특히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최초로 수면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죠. 와, 식약처 인정을 받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럼 일단 감태 정체가 뭔가요? 감태는 기본적으로 갈조류의 일종입니다. 미역이랑 사촌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미역이랑요? 네, 주로 제주도 같은 아주 깨끗한 해역, 그것도 좀 깊은 바다 바위에서 자생을 하거든요. 아, 깨끗한 곳에서만 자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릴 만큼 좀 귀하고 채취도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고요. 채취 시기도 따로 있다고요? 네, 보통 12월에서 3월, 이 겨울철에 채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걸 최상품으로 칩니다.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군요. 모양도 김이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김은 검고 널쩍하잖아요. 네네. 감태는 녹색을 띠면서 실처럼 아주 가느다란 형태예요. 이게 그 옛날 정약용 선생의 자산어보에도 기록된 꽤 오래된 전통 식재료입니다. 자산어보에도요? 와, 역사가 깊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그 서해안 일부 지역 사투리로 파래를 감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파르를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학명이 에클로니아 카바인, 전혀 다른 종류의 감태입니다. 이건 꼭 구분해야 해요. 아하, 에클로니아 카바. 이 학명을 기억해야겠군요. 파레랑은 다르다. 그렇죠. 이 에클로니아 카바는 생육 환경이 아주 까다로워요.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환경을 요구하고 조금만 오염돼도 살기 어려워서 양식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양식이 안 된다니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귀한 만큼 뭔가 특별한 성분도 많겠죠? 당연하죠. 핵심 성분 몇 가지를 꼽자면 우선 플로로타닌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로타닌? 네, 이건 감태 특유의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또 디에콜과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생리 활성의 핵심 역할을 하죠. 디에콜, 후코이단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하하, 그렇죠. 근데 이 성분들이 중요해서 특허 기술까지 나왔어요. 특허요? 네, 저희가 본 자료 중에 특허 150, 1860, 137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감태에서 그냥 추출물만 뽑는 게 아니고요.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까지 전부 활용해서 디에콜과 후코이단 함량을 최대한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제조 공정에 관한 거였어요. 부산물까지 활용한다고요? 버리는 게 없네요? 그렇죠. 그 과정을 보면 추출하고 1차로 거르고 농축하고 또 2차로 거르고 그 부산물은 따로 분쇄해서 다시 섞고 건조하고 최종 분쇄까지 아주 과학적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그 기술 덕분에 실제 성분 함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데이터도 있나요? 네, 그 특허 자료 안에 분석 결과가 있었는데요. HPLC, 그러니까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아주 정밀한 분석법으로 측정을 했더라고요. 특정 조건에서 추출했을 때 감태 1g당 디에콜이 약 62.5mg 정도 함유된 걸로 나왔어요. 1g당 62.5mg이요? 그게 많은 건가요? 네, 일반적인 감태에 비하면 상당히 농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후코이단 함량 분석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조후코이단 함량이 약 6.4%, 황산기 함량이 약 19.11% 정도로 나왔고요.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기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가장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수면 개선 효과예요. 식약처에서 국내 최초로 기능성을 인정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 뇌에는 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요. 가바 수용체요? 네, 감태 추출물이 바로 이 가바 수용체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방식이 다른 거죠.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로 유도해서 잠드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혹시 뭐 내성이나 다음날 막 졸리다거나 그런 부작용 걱정은 없을까요? 수면제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나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수면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성 문제라든지 주간 졸림 같은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게 잠드는 시간을 막 극적으로 단축시킨다기보다는요. 잠든 후에 중간에 깨는 시간이나 횟수를 줄여주는 것. 그래서 좀 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잠드는 시간보다 질적인 측면이군요. 그렇죠. 실제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도 그런 점들이 확인됐어요. 예를 들면 총 수면 시간 대비 실제 잠든 시간 비율인 수면 효율이 개선되고 수면 중 각성 시간, 중간에 깨어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수면 중 호흡 장애 지수 같은 것도 감소하는 결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와, 정말 구체적인 개선 효과가 있었네요. 그런데 감태가 수면 말고 다른 쪽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면 외에도 항염증이나 항암 관련 연구도 꽤 진행되고 있어요. 항염증, 항암이요? 네, 저희가 본 논문 중 하나는 동물 실험이었는데 대장암 세포를 이식한 쥐에게 감태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종양 무게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요. 암 조직을 살펴보니까 괴사 부위,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은 부분이 더 넓게 관찰됐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오, 효과가 있었군요. 염증 반응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염증 관련 지표들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INOS나 COX2 같은 효소들의 발현이 줄어들었고요. 또 염증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F-kappaB나 인플레마손, 복합체 관련 단백질 NLRP3, ASC들의 발현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염증 조절에도 관여하는군요. 네.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는 TNF-알파, IL-1알파, IL-6 같은 물질들의 mRNA 발현도 감소했고요. 쉽게 말하면 몸 안의 염증 경보 시스템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흥미롭네요. 다만 좀 특이한 점도 있었는데 면역 반응과 관련된 세포 중 하나인 비만 세포, 매스트셀의 침유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항산화 효과도 아까 말씀하셨고 혈관 건강이나 다이어트, 피부 미용, 뼈 건강,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네, 플로로타닌 성분 덕분에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디에콜 성분이 지방분해 요소인 리파제 활성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럼 이렇게 좋은 감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감태를 무침이나 샐러드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생으로도 먹는군요. 네, 그리고 건조시킨 감태는 국이나 찌개에 넣거나 살짝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아예 김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감태김 제품도 많아요. 아, 감태김. 그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간편하게 먹기 좋게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스무디나 요거트에 타먹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성분을 농축한 추출물 형태로 된 건강기능식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있군요. 아무래도 기능성을 기대한다면 그쪽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용량이나 성분 함량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그냥 먹을 때 좀 더 맛있게 먹는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맛있는 건 역시 밥을 싸 먹는 거죠. 감태김처럼요. 아니면 생감태에 초장이나 양념장을 살짝 곁들여 먹어도 맛있고요. 조금 더 요리처럼 활용한다면 무침으로 만들거나 주먹밥이나 김밥에 넣어도 좋고 전으로 부쳐 먹어도 별미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고요. 오, 전으로도 먹는군요. 네, 그리고 의외로 파스타 소스로 활용하기도 해요. 바질 페스토처럼 감태 페스토를 만드는 거죠. 감태 페스토요? 와, 그건 생각 못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쓴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특유의 그 깊은 바다향과 감칠맛 때문에 고급 요리 식재료로도 쓰입니다. 해산물, 특히 뭐 회나 꽃게장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의외로 고기랑도 궁합이 괜찮아요. 그렇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감태에 들어있는 일부 유용 성분들은 열에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을 생각한다면 생으로 먹거나 볶더라도 아주 살짝만 가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열에 약하군요. 네, 그리고 특유의 향이 좀 진한 편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럼이라면 조금씩 넣어서 향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감태를 고르는 법이랑 보관법도 좀 알려주시죠. 좋은 감태는 일단 색깔이 중요해요. 선명한 녹색이나 좀 진한 색을 띠고 윤기가 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없고 만졌을 때 좀 탄력이 느껴지면서 신선한 바다 향이 나는 게 좋고요. 당연히 국내산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피해야 할 색감도 있나요? 네, 좀 누렇거나 갈색빛이 도는 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오래된 것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죠? 생감태는 금방 먹을 거면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요. 좀 오래 두고 먹으려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밀폐는 필수고요. 건조 감태는요? 건조 감태는 습기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반드시 밀폐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도 피해야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섭취할 때 주의사항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요오드 함량입니다. 요오드요? 네, 감태는 다른 해조류처럼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요오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긴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반대로 저하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약 150 마이크로그램 유지 정도인데 이걸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50 마이크로그램. 감태로는 어느 정도 양인가요? 이게 제품 형태나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보통 자료들 보면 생감태 기준으로는 하루 5g에서 10g 내외, 분말 형태라면 1g에서 2g 정도를 일반적인 권장량으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요오드까지 고려해서 하루 총 섭취량을 관리하는 거예요. 총량이 중요하군요.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나요? 네, 이미 갑상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임산부, 수유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요오드 말고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해조류 자체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주의해야 하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된 감태김 같은 경우는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도요? 그리고 혹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예를 들어 갑상선 관련 약이나 혈압약, 당뇨약 등을 드시고 있다면 감태 성분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군요. 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불편할 수 있어요.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함께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감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됐네요. 독특한 향과 식감은 물론이고 플로로타닌 같은 특별한 성분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 특히 수면 개선 효과는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수면제와는 다르게 내성이나 부작용 걱정 없이 좀 더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 자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감태처럼 이렇게 자연에서 유래한 기능성 원료들이 앞으로 우리의 건강관리 방식, 특히 매일 겪지만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이 수면 문제 같은 것들에 어떤 새로운 해법,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감태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